여러분도 생활 관련해서 법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 시간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알아두면 유익한 게 법률 상식이 아닐까 싶어요. 진짜 이 법을 너무나 잘 알아서 사실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네. 네. 우리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것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제 법은 이제 전문가들의 영역 같지만 이제 몇 가지 용어만 알아둬도 이제 한글대로 풀면 되는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네. 이제 법 들어가기 전에 이제 네. 한글 배울 때는 기역, 니은, 디귿부터 시작하듯이 네. 이제 법을 알려면 기본부터 익히는 것이 중요한데요. 몇 가지 법률 용어만 오늘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아, 오늘의 첫 시간으로 좀 네. 법률 용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용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뭐 어떤 게 있어요? 제가 만약에 햇살 주주님한테 돈을 빌렸어요. 네네. 근데 약속한 기간에 갚지 않았다고 한다면 네. 법률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돈 갚아주세요. 요청을 해야겠죠. 네. 그마저도 안 되면 이제 보통 법원에 가거나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 방법을 찾겠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돈을 이제 빌리고도 갚지 않는 것을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민사소송으로 해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네. 민사라는 것은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재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사적 분쟁을 다루는 거. 그럼요. 네. 예, 민사소송은 주로 어떠한 법적 권리나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네. 개인의 수제기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데요. 네네. 여기에서 이제 재판을 건다, 재판을 신청한다고 보통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법적으로는 이제 소를 제기한다. 소를 제기한다. 용어가 조금 다르죠. 이렇게 네. 얘기해야 정확한 거군요. 네. 그리고 이렇게 소를 제기할 때는 이제 소장이라는 것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소 제기할 때 내는 서류를 소장이라고 소장. 합니다. 네. 네, 이러한 소장은 이제 법원에 가면 서식이 구비되어 있고요. 네. 법적으로는 당사자와 법정 대리인이 소를 청구하는 취지와 원인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다 이제 청구 취지에다가 뭐 오늘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는다. 이제 아. 돈을 돌려줘라. 네. 라고 이제 써야겠죠. 그런 취지들을. 아, 네. 그래요. 요런 용어들을 잘 알 것 같지만 막상 또 만나면은 이게 뭔가 헷갈릴 경우가 있거든요. 네. 기본적인 이런 법률 용어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갚지 않은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대응할 때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법률 용어들이 꽤 많아요. 뭐 채무 불이행, 민사, 소장까지. 네, 요 개념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혹시 들으시면서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손 들고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15번, 단문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죠. 돈을 빌릴 때 애초에 고의로 갚을 생각도 없거나 갚을 여력이 없는 상태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형사사건으로 접근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건 형사소송으로? 사기죄. 아, 사기죄가 사기죄로? 성립이 가능한가 아닌가에 네. 따라서 이제 형사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네.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민사사건 외의 사건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죄와 형벌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네. 이런 형사소송은 이제 수사기관을 거쳐서 시작되는데요. 네네. 민사사건에서는 개인이 직접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거나 뭐 법적 대리인이 소장을 제출하는 소제기로 해서 시작이 된다면 형사사건에서는 이제 범죄 사실과 네. 형벌에 관해서 다루는 서류를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이때는 용어가 소장이 아니고 고소장이 되는 겁니다. 고소장이 된다. 네. 민사는 아까 소장이었는데 네. 형사처벌 같은 경우에는 고소장이거든요. 네. 그럼 고소와 고발 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쵸. 이제 어디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누가 뭐 고소할 거야 아니면 고발할 거야. 이런 형사사건에서 얘기가 이 얘기 많이 나오죠. 네. 고소라는 거는 이제 범죄 피해자가 수사관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고요. 네. 고발은 범죄와 상관없는 제3자가 범죄 사실에 관하여 수사관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네. 조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자면 뺑소니 사고를 당했어요. 네. 제가 지나가다가 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 제가 직접 당한 제가 경찰서에 가서 쓰게 되면 고소가 되는 거고요.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 지나가다가 이제 햇살 주디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우리 김지현 박사님이 네. 피해 보셨다. 이래서 가서 하는 거는 고발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제3자가 보고 네. 그걸 관련해서 이제 쓰는 건 고발이고 네. 피해 당사자가 하는 건 고소다. 네. 고소 고발. 또 보통 보면 우리가 똑같이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네. 또 이런 차이가 있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군요. 자, 그럼 피고인, 피의자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있잖아요. 저희가 뭐 뉴스를 통해서도 여러분께 많이 전해드리는데 이것도 한번 정리할까요? 어떻게 구분할까요? 피고는 이제 민사소송에서 소송의 상대방으로 원고의 소장 제출에 따라 소송에 참여하게 된 사람이라고 정의가 되는데요. 네네. 이제 원고가 소장을 내면 이제 그 상대방 되는 사람이 네. 피고가 됩니다. 피고, 예. 피고인, 그 피고인은요? 예,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인자가 하나 더 붙었죠. 네네. 예, 형사소송에서 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네. 민사가 아닌 형사소송에서 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서 범죄와 형벌을 관해 판단을 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피고랑 피고인은 완전 다른 건데, 네. 우리는 약간 또 같이 쓸 경우도 있거든요. 네, 네. 피고는 민사소송입니다. 그리고 네. 피고인은 형사소송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사람인 거죠? 네. 그래요. 그럼 피의자는요? 그럼 이제 피고인이 되기 전에 네. 이제 수사관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사람. 사람으로서 네. 수사관서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이죠. 그래, 우리 형사, 네. 뭐 드라마 이런 것들 보면 많이 나오죠, 네. 피의자. 아까처럼 이제 제가 이제 뺑소니를 당했다고 치면 네. 이제 경찰들이 그 뺑소니범을 막 찾을 거잖아요. 그 사람은 아직은 피의자인 거죠? 예, 아직은 그 선상에 있기 때문에 네. 피고인이 아니고 피의자가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0477 자영업자라고 하시면서 현금을 빌려준 건 아닙니다. 저희 가게에서 작업과 제품 구매를 외상으로 한 뒤에 오랜 시간 결제를 안 하셨어요. 기록은 날짜와 제품명, 금액 이렇게 기재만 하였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영업자인데 이런 부분 좀 있겠어요. 그러니까 외상으로 주고 나서 네. 결제를 오랫동안 안 했을 때, 진짜 너무 힘드시겠어요. 일단은 이거 네. 전에 앞서서 현금을 빌려준 건 아닌데 보통의 분들은 현금을 빌려준 경우가 꽤 많죠. 네네. 이럴 때는 현금을 빌려줬다는 거를 차용증을 제대로 쓰셔야 돼요. 네네. 이게 이제 증거가 되는데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줬어라고 네네. 되니까 계좌로 웬만하면 받으셔야 되고 네네. 차용증에 그분의 인적사항 네네. 꼭 쓰셔야 돼요. 뭐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그리고 네. 전화번호. 네네.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아무리 사이가 좋다고 해도 주민등록증 네네. 확인은 필수입니다. 네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기간을 정하고 이제 하셔야 나중에 이제 돈을 달라고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업 및 제품 구매를 외상으로 한 뒤 오랜 기간 결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물건으로도 가져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외상이니까 물품으로 해서 물품으로. 되는데 이것도 민사소송 쪽으로 가셔야 되긴 하는데요. 네. 기록 날짜와 제품명, 금액 그런 건 이렇게 세 기재돼 가지 있어요. 정도만 되어 있으면 되고 근데 그분의 인적사항이 혹시 들어가 있나요? 있지 않을까요? 누군지는 알지 않을까요? 오랫동안 또 같이 결제는 안 네. 하셨지만 보셨던 분이니까. 그리고 네. 그 날짜가 언제까지 이제 그분이랑 통화를 하셔서 언제까지 갚겠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이제 네. 최고를 하셔야 돼요. 이제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민사소송과 소송하겠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소송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용 증명을 일단 한번 한번 보내시고요. 보내보시고, 네. 그리고 법률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리겠고 네. 저한테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주변에 가까운 데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다. 네. 그래요. 혹시 더 상담이 되는 게 궁금하시면 저희가 따로 개인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소액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그런 이제 법률 서비스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꼭 소송으로 갖지 않더라도 내용 증명과 지급 명령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조금 빨리 방법.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요. 이런 부분 우리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사실 외상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 많이 계실 거거든요. 외상만 안 줘도 장사가 된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오래 같이 거래했던 분들은 또 외상을 안 줄 수 없는 입장일 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 오랜 시간 동안 결제를 안 한 것 때문에 고민이시라고 하셨는데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우선은 내용 증명, 네. 최고장 아까 네. 보내보시고 또 더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외상 네.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도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방송을 많이 들으시죠. 들으시죠. 그러니까 네. 외상을 주시더라고 하더라도 그분의 인적사항은 꼭 기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세요. 매번 인적사항을 네, 같이 그분은 기재하도록. 어차피 계속 거래하는 업체라서 믿고 그냥 네.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인적사항 꼭 기재하시고 네. 그리고 영수증을 발행을 하셔야 네. 그분이 이제 외상 장부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네. 거기에 그분의 사인이라도 받아두셔야 그분이 직접 적게 해야 되겠군요. 이거는 이제 네. 그 상인분이 쓰시더라도 네. 외상하신 분의 사인을 거기다가 받으시면 사인 받으면 된다. 그래요. 그런 조금 것들도. 증거 능력이 그래요. 오래 거래하고 잘 안다 하더라도 이런 네. 부분을 여러분 철저하게 해두시는 게 서로 나중에 얼굴 붉히는 일 없을 수 있으니까요. 네. 억울한 일은 꼭
잘 아는 사이에서 아,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아쉽지만 또 예. 안타깝지만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 미리미리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김시현 법학박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법 이야기 수요일에 이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할게요. 궁금하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자, 오늘도 방송 듣고 근무하는데 좋은 정보도 감사합니다. 라고 8389님도 오셨고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 살면서 억울한 일 없도록 네, 법을 제대로 잘 알아봅시다. 자, 오늘 첫 시간이었고요. 우리 김시원 박사님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